라타로에서는 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약점을 발매했습니다. 2500년 역사의 조약점을 천기 누설의 형태로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5분 전후의 예서병상 8개만 보시면 1시간 이내에 누구나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카드는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만을 구입하시려는 분은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번 신축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지장간 부분 이야기는 건너뛰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늘상 하다 보니까 지겨우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지장간, 지지의 하병충 해파, 신살 같은 것은 건너뛰고 실전의 공부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실전, 신축 일주를 가진 사주를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축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사주 사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가 신축에 있습니다. 신축 아니고 월주에 있을 경우도 기본적인 속성은 같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면서 나머지 천간과의 관계, 지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되겠습니다. 일간은 신금, 일지는 축토. 축토는 겨울의 동토이지만 편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신의 자리에 앉은 효신이 바로 축입니다. 그런데 신축이 있을 경우에는 겨울의 동토 위에 앉아있는 차가운 칼날, 진주, 좋게 말해서 진주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토 위에 앉은 차가운 칼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차갑습니다. 차가운 그 자체로 움직임도 없고 통관도 잘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천간에 개수 하나쯤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차갑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금도 차가운 칼이요 차가운 진주요 축토는 동토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수까지 있으면 우선 조후가 나쁩니다. 이 사주가 전부 차가운 거로 이루어졌으니 슬프고 힘들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게다가 육신의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육신의 관계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육신의 관계를 보면 축토는 신금에게 토생금해서 금을 생해주는 모습이라도 있는데 개수가 오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라고 이렇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수를 보니 겨울에 내리는 비를 막기 위해서 진흙탕이 동원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 땅에다가 개수가 하늘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땅은 얼었으니 땅인 질척질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육신의 관계로 보면 인성이 식신을 치게 됩니다. 비 오는 것을 물을 막기 위해서 얼어붙은 땅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편인이 식신을 치니 인성이 칙을 치니 이것을 도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엎어졌다는 도, 식이란 건 밥그릇이란 소리입니다. 밥그릇이 엎어질 정도로 쳐버립니다. 겨울에 축토가 한겨울에 내리는 비, 물론 개선한 봄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내리는 비는 차갑습니다. 쳐버리니 진흙탕과 겨울의 비가 모여서 억만고론산이 되어버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식이라고 합니다. 밥그릇을 내가 스스로 차버리니 가난을 면하기 어렵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조금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제가 잠깐만요. 새로 한 것을 한번 있으면 가져와 보겠습니다. 뭐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이 일간에 있고 축이 월지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게 아니면 신이 일간에 있고 축토가 일지에 있고 사화가 월지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신축이 있으면, 축토에 태어난 신월이란 것 같으면 통과는 되는 것 같지만 대단히 차갑습니다. 사주 전체가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월지는 축월이요 태어난 생일은 신일이니 축월에 태어난 신금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사화가 축토 옆에 있다면 이 사화가 축토를 따뜻하게 녹여주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화는 관성이요 축토는 인성입니다. 관인상생이 된다는 모습입니다. 이 축토가 여기에 있고 사화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토는 다시 비견을 생하니 관인상생이 되고 인생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따뜻한 것이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비견급제 일간을 생하는 모습이 되어서 대단히 사주가 반듯해집니다. 이게 사주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축, 사, 월지가 사화에 있고 사화가 월지에 있고 축토가 일지에 있는 경우, 바로 신축일주의 경우도 이런 경우는 사주가 반듯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화라든지 화가 없다면, 화가 없는 사람은 삼겹살 쓰는 칼을 들고 화로라도 지키면서 생업을 살아가야 업상대체가 되면서 내가 풍족하게, 아니면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화가 없는 경우에는 난로 옆에서 삼겹살을 썰어서 구우면서 손님에게 접대하면서 살아가야 업상대체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 다른 사주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주 명리서에 나오는 명식입니다만은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민, 경술, 신축, 경인. 이민, 경술, 신축, 경인. 금이 셋입니다. 이게 지금 없군요. 잠깐만요. 금이 셋, 목이 둘, 토가 둘, 수가 하나. 여기에 딱 안 보이는 게 화가 안 보입니다. 이 화가 바로 관성입니다. 관성.
화가 안 보입니다. 금생수, 내가 하고 싶은 것 욕심은 대단히 많지만 머리를 많이 굴려보지만 금생수, 신금에서 임수로 통관이 되지만 내 생각한 만큼을 다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생목, 임목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없고 그 다음에 축토, 술토가 있습니다. 물론 지장간 안에는 여기에 병화가 있고 여기에도 병화가 있습니다. 술토 안에도 정화가 들어있습니다만 진술충미 있는 정화는 천간에 투간된 같은 토 오행이 없을 경우에는 용신으로 쓰거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묻혀버리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술토 안에 들은 정화는 묻혀있는 관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목 안에 있는 병화, 임인의 임목 안에 있는 병화, 경인의 임목 안에 있는 병화는 천간에 목이 투간되어 있지는 않지만 힘은 없지만 그런대로 용신으로 쓸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화는 용신으로 쓸 수 있는데 큰 힘은 없다. 이 사주는 실전적 천수 교재에 있는 사례입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써놨지만 오늘 설명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 사주는 화가 투간되어 있지 않아서 크게 성공을 할 수는 없다. 직장 생활을 해서 크게 출세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먹고 살기는 할 것이다. 거기다가 남명이기 때문에 이 병화는 인 안에 들어있는 병화는 관성입니다. 관성은 결국은 강동구에도 자식이 하나 있을 것이고 강서구에도 자식이 하나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금 입장에서 보면 인목도 재성이요 정제요, 시지에 있는 인목도 정제입니다. 연지에 있는 인목도 정제, 시지에 있는 인목도 정제입니다. 지금 여기 대우는 우리가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5,8대운 이후에 나타나는 이 재성의 덕을 보면서 나는 출세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부인보다는 뒤에 만난 다른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더라도 이 신축일주인 이 사람은 제조업이나 큰 생산업을 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성이 절대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만난 부인과 돈을 이룰 수 있는데 재성이 절대이기 때문에 인성을 활용하는 사업을 해라. 다시 말해서 자격증, 허가증, 면허증 이런 사무실을 하는 업을 가지고 이 둘째 여자분과 같이 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명사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역시 신축일주입니다. 단명의 케이스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전적으로 옛날에 이야기했던 단명의 어떤 명식, 일주가 약한 사주, 지금 이 사주는 일주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토, 축토가 신금에게 인생비를 하기 때문에 결코 약하지는 않습니다.
단명한 사주가 일주가 약한 사주, 용신과 희신이 약하고 기신이 왕성하거나 지장간에 기신이 들어있는 경우, 월지와 시지가 충하는 경우, 지금 현재 축술의 충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축술미가 사명이 되어서 물론 일찍 단명은 했습니다. 충하고 있는 경우, 일간은 신약하고 인수 혹은 편인만 태양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요사이는 식상이 전혀 없거나 아주 극악한 경우도 단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전적인 설명, 고전적인 해석과 달리 요사이는 별도로 식상이 아주 약한 사람의 경우도 단명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갑자, 갑술, 신축입니다. 이 사주는 신금이 일간에 있습니다. 축토 안에 신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술토 안에 또 신금이 있습니다. 칼은 대단히 많은데 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가 없어서, 화는 관성입니다. 관성은 바로 생명을 말하고 오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법을 지키느냐 잘 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형무소에 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관성이 진술충미 안에 들어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단명이 될 수도 있다. 내 자식과 인연이 없을 수도 있다. 직업과도 인연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70년 전에 명리학 학과 지금의 명리학은 1000년 전의 명리학처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명이라면, 지금 이 사주는 갑자, 갑술, 신축입니다만, 여명이라면 지금은 여명의 관성은 남편이 아니라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순위가 직업, 2순위가 남자인 세월입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축술이 되어 있고 인성이 축이 있지만 대단히 신강한 사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미토가 축을 칠 경우, 다시 말해서 축미충이 될 경우에는 이 인성이 흔들리면 인성의 도움을 받는,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는 신금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축토가 없으면 신금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힘약한 거 가지고 일을 하느라고 식상을 만들지만, 식상이 자수입니다. 자수를 만들고 일을 하려고 하는 재성을 만들려고 하지만 축이 흔들릴 때는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린다. 특히 아주 위험하고 약한 사주의 경우, 위험성이 있는 축술형이 있는 경우에 축술 및 사명이 성립되면 그 성립되는 대운에 사망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사주는 임진, 개축, 신축, 갑오입니다. 이 사주는 보면 이게 지금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천간의 경우는 전부 검수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천간의 경우는 일간의 신금, 신축의 경우는 진토, 축토, 축토가 되어서 토생금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의 경우는 임수, 월간의 경우는 개수, 다시 말해서 궁성론으로 볼 것 같으면 임진, 개축의 경우는 성장 과정에는 대단히 힘들었을 것이다. 비 내리는 진흙탕에서 내가 살았으니 대단히 힘들 것이다. 임수와 개축, 다시 말해서 물이 위에 있고 토가 밑에 있으니 임진의 경우는 그래도 낫지만 연달아서 비 내리는 땅이 될 경우에는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질척한 생활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금, 수, 수, 축토, 축토, 겨울토입니다. 진토, 진토는 봄의 토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차고 비 내리는 땅에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말년에 갈 수는 간목이 있고 오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간목이 있고 오화가, 특히 오화가 이 차가운 사주 전체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조후의 역할을 한다. 추고 원진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인성과 재성이 싸울 수 있는 것, 돈을 벌려고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인성과 아닙니다. 관인상생으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관과 인성의 모습으로 오화가 축토를 도와줘서 사주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의 중반, 요 사이 같으면 40 넘어서는 바로 오화가 갑의 생을 받아서 목생화를 받아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통관이 40후에는 잘 되면서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청나라 시대의 시인인 왕상기 사주입니다.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실제 이 사람 사는 것은 약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30 정도까지는 대단히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30 이후에는 문장가로서 대단히 이름을 날렸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